김원서 페이지 240페이지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는 페이지요. 49페이지요. 물권법 강의 노트 49페이지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기본서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 있잖아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 내용 자체가 아주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취득시효로 보면 먼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죠. 토지가 있으면 등기가 어떤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등기는 갑이에요. 그럼 갑이 소유자잖아요. 근데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 이때의 점유는 어떤 점유냐면 자주 점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평원한 점유하고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 이렇게요. 그래서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죠. 20년이 지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채권이거든요.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여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20년 지나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몇 년이요? 20년이죠. 여기에서 또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이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취득 시효란 말하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법시험 내용 시험에서 봐도 취득 시효란 말하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흘렀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니까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는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보면 부동산 이렇게 있죠. 부동산에는 점유 취득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산이 있죠. 동산은 우리가 이제 일반 또는 장기 취득시효하고요.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년이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 점유에다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점유 이렇게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래서 몇 년? 10년 이렇게. 이 동산의 일반은요.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로 몇 년 있어야 되냐? 10년이 있어야 되고요. 단기는요. 자주, 평온, 공연에다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점유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에서 5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산의 경우는 잘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지 않고요. 동산은 우리가 선의 무과실은 5년이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점유 취득시하고 이제 등기부 취득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일부 있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라는 것은 등기는 1부동산 1등기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등기를 할 수 있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취득시효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취득시효는요, 이렇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20년 이렇게 흐르면 되는 것이죠. 항상 구조가 어떤 구조가 돼야 되냐? 등기는 갑이고 점유는 을이고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시효를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등기는 갑이고 그다음에 점유는 을 이런 구조가 되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신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냐?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을하고 갑하고 명의신탁약정을 하거든요. 명의신탁약정. 그런데 명의신탁은 우리 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무효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탁자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이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니까 이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구조를 보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수탁자는 언제나 타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100년, 1000년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취득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점유니까? 타주점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등기만 갑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해놓고 모든 점유는 누가냐? 사실 그것은 신탁자가 점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탁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어느 정도 하고 나서요. 을이 갑한테 뭐라냐? 야, 너 앞에 있는 등기 나한테 이전해 주든지 등기 말소해 줄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갑이요 돌변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 집 산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우리 입장에서는 한 20년 정도 지났다 해봐요. 그럼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점유취득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을이 갑에게. 내가 몇 년을 점유했다? 20년을 점유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등기해달라. 그러니까 이 을은 자기가 소유자잖아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취득쇼가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국유재산에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재산, 그 다음에 여기요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또 잡종재산 이렇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한 것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합해서 그냥 지금은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잡종재산을 뭐라 하냐? 일반재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이제 용어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전에 옛날 판례로 보면 다 잡종재산이 나와. 그 잡종재산이란 말이 지금에는 무슨 재산을 얘기한다? 일반재산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는데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재산에 대해서 내가 20년을 점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년을 점유해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버리죠. 일단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버리면 더 이상 취득쇼의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등기를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기 전까지 등기를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쇼라는 것은 또 뭐를 해야 돼요? 취득쇼의 주체, 취득쇼를 누가 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모두가 다 된다. 우리가 개인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법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라든가 권리 능력 없는 뭐 사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죠? 취득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쇼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점유 취득쇼 보면 뭐라고 나오냐? 목적물을 20년간 점유하여 뭐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 등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권을 보면 물권이라는 것은 먼저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본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본권은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죠. 그래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뭐가 있어요?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유와 등기가 동시에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점유권은 점유를 하지만 뭘 하잖아?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 그래서 안 돼요. 점유권은 시효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하죠. 지상권도 점유하고 등기하고 지역권은 뭘 하지 않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는데 지역권은 뭘 하냐? 계속되고 표현된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지역권은 시효취득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계속되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래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점유하죠? 등기하죠? 유치권은요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취득시효가 안 돼요.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법정 담보물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산 질권 되죠. 또 질권은 또 권리 질권도 있는데요. 질권은 보통 동산의 경우 채권은 뭐죠?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질권은 동산에 있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죠. 동산. 그 다음에 이거 저당권은요.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도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것은 점유권과 유치권과 저당권은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걸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시효 취득을 하려면 점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효 취득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한 필지인데요. 일부에 대해서 된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이 토지가 가외 토지의 한 필지 토지단 말이에요.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이렇게 경계해서 의리한 사람이 이 부분을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 이렇게 누군가가요 딱 봤을 때 토지의 일부를 이 을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객관적 표지라고 얘기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딱 봤을 때 저 부분은 의리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원래는 한 필지였지 않았더니 몇 필지다? 두 필지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모르니까 이렇게 눈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이 부분만을 20년간 점유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시효 취득을 하죠. 시효 취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는 우리는 시효 취득하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는 부동산 1등기죠. 한 필지에 하나의 등기라는데 토지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면 20년이 되면 여기서 일단 토지를 분할을 해달라고 하죠. 분할을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지만이 시효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일부를 점유한다. 그것이 객관적인 상태가 20년간 계속이 되고 그래서 20년이 됐죠. 그러면 이 부분만 별도로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일부. 그런데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는 이유는 등기를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를 보면 항상 취득시효는 그림을요 사실은 딱 2개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좀 더 세분하면 4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2개 정도가 보면 되는데 얘 등기가요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를 누가 하고 있냐? 을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90년부터 점유를 하죠. 그래서 몇 년이 되죠? 20년이면 2010년이 되죠. 이 90년을 뭐라 하냐? 우리는 이것을 기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90년부터 2010년까지 그럼 모두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되죠. 20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두더지 이렇게 1,000원 넣고 두더지 하잖아요. 그럼 두더지 튀어나오죠?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아무튼 내가 의리한 사람이 알든 모르든 20년이 딱 되면은 245조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갑자기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이 등기 청구권은 245조로 가는 법조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법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등기 청권이죠. 청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채권은 어떻게 해요?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행사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점유를 이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2015년이면 여기 지금 다시 몇 년이죠? 5년이죠.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유를 승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유를 승계할 때는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죠. 점유를 승계를 하지만 점유 승계는 법률 효과는 승계를 못해요. 법률 효과는 승계를 못해. 이 법률 효과가 뭐냐? 20년의 점유로 인해서 발생한 법률 효과가 바로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등기 청구권은 승계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병이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유는 승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를 승계하지 못한다? 등기 청구권은 승계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등기 청구권을 을의 등기 청구권을 병이 직접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등기청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청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냐, 병은 을의 등기청권을 직접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 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권은 또 뭐에 걸리냐? 소멸시효에 걸린단 말이죠. 소멸시효. 그러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등기를 공부할 때 했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는 매수인은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를 청구할 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점유를 상실한다. 그러면 상실할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에 점유를 완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직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15년이죠. 아직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25년이 돼도 청구할 수 있고 35년이 돼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또 점유를 계속인데 만약에 점유를 뭘 한다? 상실한다.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상실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요. 상실한 날.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30일까지 점유를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점유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유를 상실하죠?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그 사이에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시효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이 됐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청구하냐?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갑이 아는 사람이가지고 차마 등기를 해달라는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 갑한테 찾아가서 원래는 내가 당신 땅을 20년을 점유해가지고 내가 등기를 청구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당신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차마 내가 등기를 해달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 땅 너 가져가라. 이렇게. 그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죠. 이렇게 시효이익을 포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로 뭐가 된다? 등기청권이 소멸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즉시 등기청권이 소멸해. 즉시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바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이지만 만약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바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등기청권이 소멸한다.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효이익을 포기할 때는 누구한테 포기하냐?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포기하는 거야. 왜요?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청권을 행사를 포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돼가지고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요, 청구를 했더니 갑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야. 딱 봤더니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 1번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예요. 그런데 2번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등기를, 갑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 등기로부터는 이전 등기를 못 하거든요. 무효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20년을 점유를 했는데요, 누군가한테는 등기를 받아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3번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받아오려면 먼저 A라고 하는 사람을 대위하죠. 대위해서 여기서 갑의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해. 말소. 알겠죠? 그러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넘어간다? 갑 앞으로 넘어가죠? A 앞으로 넘어가죠? 그럼 A한테 자기 앞으로 다시 무슨 등기 해달라고 그래?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만약에 을이요, 내가 당신 땅을 점유해가지고 20년이 완성됐으니까 빨리 A 당신 갑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등기해달라. 그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갑의 등기가 무효이면 이 갑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A잖아요. 그러니까 A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또 을은 또 갑한테 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또 갑의 A에 대해서 채권자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요,
A가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을이 대신 행사하죠. 그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대위에서 등기를 말소를 하죠. 말소하면 등기가 A에게 회복이 되죠. 그러면 다시 A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20년이 딱 됐죠. 아니요, 2010년에서 20년이 됐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법정 채권이죠. 이 법정 채권에서 이 사람이 등기를 한단 말이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 소유자냐 이 말이죠. 우리는 186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했을 때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 처음부터 90년부터 90년으로 이것을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010년이 돼가지고 20년에 점유해서 등기를 했으면 원칙은 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데,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은 뭐냐?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이 을은 맨 처음에 점유를 할 때는 남의 땅을 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월세를 받아 먹었거나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건축했거나 그러면 일단 이것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했고 남의 땅을 임대를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갑한테 돌려주고 건물 철거를 해야 되겠죠, 원래는요. 그런데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딱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그럼 결국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임대주고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건축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받은 월세라든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 철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급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이요, 아직 갑이 미등기라고 해봐. 아직 갑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직 갑에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라거나 철거를 하라거나 또는요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줘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좀 받은 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또는요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또는요 여기에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인도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게 요즘요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도리어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고 아직은 내 앞으로 등기 있으니까 너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나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주고 불법 점유라는 손해배상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아직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겠죠. 을이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면 당연히 이 토지는 을의 것이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점유할 때는 불법 점유가 아니고 적법한 점유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임대해 준 거, 임대료 자기 땅에서 자기가 임대해 줘서 받은 것이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죠. 건물을 신축하는 거 자기 땅에 자기가 신축했으니까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만약에 갑은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을은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갑은 지금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X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있겠죠.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을이 20년이 되죠.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소유자가 돼. 그럼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결국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무슨 취득이냐? 원시취득이거든요.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내 앞에 그 어느 하자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X는 갑의 토지인 줄 알고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죠. 결론적으로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90년부터 을이 소유자인데
결국 X라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남의 땅에다가 저당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취득시효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요.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승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다시 이제 뭐가 있냐? 등기가 이렇게 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점유가 있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유가 을이면 이것은 이제 90년부터 이렇게 기산점이죠. 그래서 여기 2010년이 됐죠? 그럼 2010년이 되면 여기서 뭐다? 20년이죠. 20년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이란 말이죠.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은 뭐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한다.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채권은 뭐가 없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3자한테. 그런데 이 을이요. 갑에게는 주장하지만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것을 채권을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20년이 됐죠. 20년이 돼가지고 갑한테 등기를 청구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병한테 등기를 넘기면 병은 등기를 가지고 있죠. 병이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병은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 을의 완성사실, 완성사실을 여기서 알든 그러면 악이죠. 그 다음에 모르든 그럼 뭐예요? 선이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를 하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채권을 취득했고요. 병도 일단 갑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도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했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채권자는 마다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평등하다. 평등하니까 먼저 등기를 가져온 사람이 짱인 거예요. 한번 봐봐요.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1월 1일에 빌려줬단 말이죠. 그걸 알면서 을이요 다시 또 1월 1일 뭐죠? 1억을 빌려줘. 그럼 내가 먼저 채권이 있다고 해서 알아 몰라? 알면서 돈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돈을 받을 때는요 먼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알든 모르든 알면서도 다시 병은요 갑이 자기한테 판단하니까 다시 계약할 수 있어.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완성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뭘 한다?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와. 그럼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적극가담 그러면 103조 위반이 돼가지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때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니까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뭐가 되냐? 여기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느냐? 만약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을은 자주점유가 아니고 무슨 점유가 돼? 타주점유가 돼. 타주점유의 경우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을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다 지상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관계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 다른 말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의 1순위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요, 이 갑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의 시효 완성 사실,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는 모르고요. 알고 이것을 병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병한테 넘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알면서 병한테 넘겼다, 모르고 병한테 넘겼다,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갑이 그 사실을 알면서 병한테 넘겼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은, 이제는 이 갑은요,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하냐? 배임행위라고 얘기해. 배임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배임죄다 이런 말이죠. 배임죄는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죠. 우린 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고 병한테 넘겼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적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갑은 을한테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는 없지만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샀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갑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병한테 넘겼다? 그럼 갑은 적법이죠.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다 이 말은,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을 20년간 점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20년간 점유한 것을 몰랐으니까 20년간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넘기면 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뭐냐? 소유권이 취득하니까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런데 을은요, 뭐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요,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년이 완성되고 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면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가지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넘겨받아가지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이제 이 사람 땅을 샀으니까 현장에 한번 와볼 거 아니에요. 가서 현장 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죠? 당신 누구예요? 나가세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타주 점유가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100년, 1000년을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갑이라는 사람하고 속을 했어요. 자기네 집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응접실에 있어요. 이거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둘이요. 그럼 둘이 계약서를 썼죠. 그럼 이 사람 또 현장에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죠.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넘어간 날부터 다시 또 몇 년이 되면 다시 또 20년이 되면은, 그럼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라고 해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해했는데 병이 또 청한테 또 넘겨버리죠. 알겠죠? 그러면 또 넘어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20년 가면 되죠. 그래서 3차, 4차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알겠죠? 계속 갈 수 있죠. 죽으면 누가 하면 돼요? 또 상속인이 점유해서 또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요?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20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20년이 되기 전에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여기서 등기는 뭐냐?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지금 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17년 점유했는데 17년? 아직 20년이 안 됐죠? 그랬는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20년인가? 그게 아니고 20년이 되어야 245조로 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17년이죠. 17년이면 3년을 더 기다려. 3년 기다리면 몇 년이 된다? 20년이 되죠. 그러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그러니까 몇 년만 기다리면 돼? 3년만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시효, 항상 문제를 뭐라고 나오냐? 시효 진행 중, 시효 진행 중. 그러면 아직 20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시효 진행 중. 그 다음에 시효가 나중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한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의리라는 사람이 자기는 원래 90년부터 점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리요,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를 청구를 하겠더니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자기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의리한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뭐라고 한다? 아, 나는 92년부터 점유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92년부터 그러면 20년이 되기 전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 2년만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요? 갑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냐? 이 기산점은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기산점을 90년으로 하죠. 봐봐. 90년에서 2015년까지 그러면 25년이죠? 이러면 25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20년이 중요해? 20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의뢰한 사람은 나는 90년부터 점유했다. 그래서 25년을 점유했으니까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93년부터 점유했다. 그러면 나는 22년을 점유했다. 그러니까 등기해달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몇 년만 되면 되니까 20년이요. 그런데 여기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는 기산점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바뀌죠? 바뀐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산점을 임의대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을에서요,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니까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하죠. 그런데 왜요? 특정인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병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는 등기를 청구 못하죠.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즉 을은 갑에 대해서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돼 있던 등기가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갑 앞으로 다시 등기가 복귀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복귀가 됐다. 그럼 이제 다시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득쇼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이 취득쇼의 95%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잘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가냐? 등기가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 여기 점유가 있죠? 점유가 이렇게 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의뢰한 사람이 여기서 20년이 됐죠? 20년이 됐으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을이 갑한테요, 등기 청구권,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등기해달라 행사를 한 거야. 1번 행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이제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의 땅이 서울시에 수용이 돼버려. 또는요, 갑이 이걸 잽싸게 병한테 매도해버려. 병한테 매도. 그럼 어때요? 수용됐다? 그럼 매도했다?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이행불능이 두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세 번째 뭐가 나오냐? 수용이 됐을 때는 뭐가 나온다? 수용 보상금이 나오고, 매매를 했을 때는 뭐가 나와? 매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매매대금이라면 이것을 뭐냐? 우리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상이다. 그래서 대상은 대신 상으로 받은 것, 이 말이죠. 대상이죠. 이것을 이 을은 뭐라냐? 갑한테 이것을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해. 이것을 반환 청구권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냐?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청구권이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대상 청구권은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2번이죠.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만약에 소용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소용이 되기 전에 등기를 청구해. 그리고 나서 수용이 돼. 그래서 수용보상기도 하면 그것을 나한테 반환해달라.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을은요, 이 을은 수용보상금이나 매매대금이 자기 자신의 을은 자신의 소유다.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서 확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을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아직 이 을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원래 수용보상금이나 매매대금은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죠. 그런데 갑한테 어차피 갑은 을한테 뭐를 해줄 의무가 있죠?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지금 토지가 없어졌죠? 토지가 없어지니까 토지가 없어진 대신으로 뭐가 나왔어? 보상금이 나왔죠. 그럼 그 보상금을 나한테 반환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반환해라 이건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금이 내 것이다. 내가 그 보상금의 소유자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나냐 아니냐 한 것을 알려면 등기부상으로 소유자가 누구냐가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기부상으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보상금의 소유자가 나라고 하는 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보상금을 나에게 뭘 해달라? 반환을 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시험에 나온 거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땅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뭐죠 중개를 한다거나 특히 뭐 중개업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 지방에 가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지방에 있는 건물들이요 거래를 할 때 매매나 중개라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 땅이 아버지 거였죠. 이 땅이 아버지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이만큼 주죠. 건물 짓고 사라고. 그리고 이 땅은요 옆집 사람한테 농사 짓고 사라고. 일단 땅은 안 주고. 알겠죠? 불쌍하니까요. 그러면 또 작은 아들한테 또 주고 자기네 집은 여기가 있고 이렇게 이 땅이 원래는 다 갑의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분필을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60년 1월 1일 이후부터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60년 이전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러면 이 전체가 갑의 땅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것이냐 아들내미가 어때요? 자기 서울로 간다고 자기 건물 팔고 이사가고 작은 아들도 건물 팔고 이사가니까 건물 사는 사람은 이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 사람은 또 A한테 팔고 A는 또 B한테 팔고 B가 또 C한테 팔아가지고 C가 등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이 땅이 전체가 누구 것이다? 갑의 땅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걸린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예요. 왜요? 지금 갑으로부터 지금 점유해온 거 있죠? 그 점유해온 것을 점유를 승계를 하죠. 점유를 승계해서 3년, 5년 이렇게 해가지고 못해서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은 점유를 승계해가지고 20년이 되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에 봐도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누군가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 무슨 점이다? 타주의 점이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있는 땅, 건물이라든가 단독 건물 같은 거 측량 땅에 보면 거의 대부분 남의 땅하고 겹쳐 있어요. 나는요 아버지가요 20년간 점유했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측량해가지고 우리 땅이 당신의 땅이 다 측량을 하니까 우리 땅이더라. 그러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취득시효로 가는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개를 했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중개하기 이전에 뭐를 반드시 봐야 되냐면 측량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얘기해. 매수인한테 측량을 의뢰했으나 매수인이 괜찮다고 함. 이런 것도 특약사에다 꼭 계약서에다 써놔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약을 해가지고 측량을 정말 했는데 다른 땅하고 겹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측량을 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분필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나서 등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적당히 그냥 서로 아는 사람끼리 사고팔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시골에서는 허다하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 이런 뭐냐면 이건 점유취득시효고요. 우리가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